변선미입니다. 예, 바로 공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게 뭐지?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이분님 홈미팅은 처음인데 많은 리더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리더님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강의 내용은 보상 플랜인데요. 소개에 앞서서 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유산화를 제품으로 먼저 알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제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 사진은요. 저희 어렸을 때 친정집 사진은 아니고요. 잠시만요. 사진은 아니고요. 그와 비슷한 사진이 네이버에 있어서 제가 이 사진을 한 장을 담아왔어요. 저는 어릴 때 농부의 딸로 태어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저희 아빠는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시골 동네에서. 근데 아버지가 농사를 지게 스토리가 너무 재미났어요. 다 커서 듣게 됐는데 엄마가 결혼을 하셨는데 아빠가 새신랑이 회사를 가시면 3개월만 지나면 회사를 관두시더래요. 그래서 회사 갔다 오면 배가 아프다 그러고 또 그래서 좀 잠깐 쉬었다가 또 병원 진료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데를 취직을 하시면 이번에는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불치병이죠. 회사만 가면 아픈 불치병에 걸리신 아버지가 계셨어요. 띠도 본의 아니게 또 개띠예요. 그래서 이런 아버지와 같이 사는 저희 엄마는 또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사셨는데 이렇게 회사만 가면 아프시는 저희 아빠를 보시고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밭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그럼 너 회사 가지 말고 나랑 같이 농사를 짓자. 이렇게 해서 평생 직업이 농부가 되신 거예요. 농사일을 하신 농업인이 되신 거예요. 있는 땅에 농사 지면요. 밥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현금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남매였는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항상 외출을 하셨고 일을 하셨고 할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고 저는 혼자 이렇게 막 할머니를 별로 무서워해갖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일하는 엄마가 참 그렇다. 나는 커서 결혼해서 일하지 말고 아이한테 온전히 집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땅이 그린벨트로 오랫동안 묶여있던 땅이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제 엄마 저 뭐 좀 사주세요. 예를 들면 어릴 때 유행했던 무슨 브랜드 청바지라든지 뭐 청자켓이 입고 싶어서 엄마 뭐 좀 사주세요 하면은 저희 엄마는 항상 그랬어요. 야, 저 땅 풀리면 사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지금까지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그 얘기를 저는 평생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뭘 요구하면 항상 그렇게 얼버무리시고 그냥 항상 나중에 땅 풀리면 사줄게라는 말을 늘 듣고 자랐던 저였기 때문에 무언가를 언제 가서부터는 요구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더라고요. 뭐가 갖고 싶은데 말하면 분명히 또 엄마가 또 안 사줄 거니까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자랐다고 해야 될까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결혼을 해서 저희 아이들을 낳았더니 아이들이 저한테 뭘 요구하잖아요. 뭐 좀 사주세요. 뭐 갖고 싶어요. 하면 저도 엄마처럼 땅 풀린 제 땅은 아니니까요. 엄마가 나중에 돈 벌어서 사줄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사진은요. 실제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빠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시고 장사를 하시고 또 무언가를 일을 계속해서 하셨기 때문에 건강을 돌볼 틈이 없이 평생을 사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빠가 또 부지런하지 않으시고 성실하지 않으셨다면 제가 또 아빠를 흉을 봤을 텐데 정말 아침에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밭에 나가셔서 씨를 뿌리시고 저녁이 돼서야 돌아오시는 정말 전형적인 농부셨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렇게 건강을 돌보지 못하시고 평생 일만 노동 수입에만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생을 하시면서 이렇게 몸이 편찮으신 상태가 되셨어요. 이 사진은 그 칠순잔치를 대신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가족 여행을 떠난 사진이에요. 여기가 제주도 공룡랜드였는데요. 이 앞에 있는 이 두 애들 있죠? 요 애들이 저희 아이들이에요. 요거 몇 년 전 사진인데 입이 대빨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아세요? 공룡랜드 그 사는 선물 그 코너에서 저희 작은 애가 공룡 인형을 하나 큰 걸 집어와 갖고 저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단판에 냉정하게 안 사줬더니 이렇게 그 언덕배기를 내려오면서 입이 대빨 나와서 거의 울기 직전으로. 근데 전 또 냉정하게 이거를 또 사진을 찍어 갖고 요걸 담아 놨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저 뒤에 오빠와 저희 남편이 엄마 휠체어를 밀면서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죽기 전에 가족여행 한번 가고 싶다고. 그 정도로 그때는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 여행을 힘든 과정에서 강행을 했던 그런 마지막 그 사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계시고 계신데 이런 와중에 저희 엄마가 찾은 해결책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바로 권리수익이라는 거였어요. 그 시대에 힘들면서. 그래서 이렇게 살면 너무 힘드니까 한 달에 월급쟁이 남편이 없었잖아요. 농부이셨기 때문에 돈이 현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택한 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린벨트와 같은 오래된 땅 위에 상가주택을 지어서 그거를 권리수익으로 임대수익으로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두 부부가. 그래서 있는 돈을 다 탈탈 털어서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까지 다 탈탈 털어서 3층짜리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그 건물에다가 3층에는 저희가 살고 아래층에는 임대를 주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그 임대하는 그 가운데 자리에서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거기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는 노동 수익이 아닌 권리 수익으로 따박따박 임대료 받는 건물주가 된 거예요. 멋지죠? 건물주. 요새 건물주 되게 좋잖아요. 장난 아니죠. 건물주 하면 되게 부자인 줄 알고 저희 집 막 저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되게 부잣집 딸인 줄 알고 뭐 너희 집 건물 있니? 막 이래요. 근데 그 건물이 정말 허울뿐인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정말 영혼까지 끌어다가 돈을 대출을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일으켜서 만든 그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엄마는 이제는 쉴 줄 아셨는데 그 안에서 또 일을 하십니다. 매번 업종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일을 하셔서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성에서 결혼을 해서 내보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점이 무엇이냐면요. 아, 권리 수익을 만들어 놓은 상태시잖아요. 그렇지만 좀 전에 사진 보셨죠. 걸을 수도 없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권리 수익을 지금 발생되고 있지만 그것들의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시고 하셔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갚았고 이제는 그 권리 수익을 충분히 즐기시고 누리실 수 있어야 할 나이가 되셨는데 이미 몸은 너무나도 건강 상태가 아주 바닥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늙어서 놀러 갈 생각 하지 말고 젊었을 때 많이 놀라고. 근데 또 반대로 젊었을 때 놀기만 하면 늙어서 어떡하나요? 우리 깡통 차나요? 그런 말들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노동 수익 대 권리 수익.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저희는 권리 수익을 벌어가고 싶어서 선택한 게 이 유산화잖아요. 하지만 그 권리 수익도 어떠한 권리 수익을 찾느냐, 도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이 많이 언급했지만 음원 수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무슨 또
작가들이 쓰는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권리 수익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큰 재능은 없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선택한 것은 요런 임대 수입이라고 하는 권리 수익을 찾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느끼시는 점이 뭐가 있으세요? 65세 때 캐리어 가방 들고 멋지게 막 다리 튼튼해서 놀러 가고 싶으시죠? 하지만 이때까지 저희들을 키우시고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시고 평생 그렇게 사시느라고 이 나이가 됐을 때 정말 캐리어만 들고 그렇게 희희낙낙 놀러 가실 수 있는 분들을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사진이 되게 보면 좀, 이 나이가 됐을 때 내가 어떠한 손잡이를 잡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진이에요. 다음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유산화를 찾기 전 생각했던 게 '나의 5년 뒤는 어떠할까?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음? 요런 거였어요. 이 멘트 "남의 밭에 농사 짓지 마세요."라는 글을 집어넣었는데요. 지금 함께 하시는 리더님들 5년 뒤의 삶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5년 뒤의 삶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뭐 지금 그렇게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리려고 5년 뒤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아이들 기르면서 남편이 주는 월급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5년 뒤의 계획. 그리고 반대로 5년 뒤에 내가 얼마나 지금보다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치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항상 더 나아진 미래를 꿈꾸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만약에 5년 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한 기다려지는 5년 뒤가 아니라면 미래의 대안을 찾아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찾은 비즈니스가 유산화 비즈니스였습니다. 제가 찾은 가치 있는 대안인데요. 유산화 비즈니스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해 주신 회사와 제품은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최고임을 증명되었기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득이 되는지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화 비즈니스라는요. 유산화는 회사를 통해서 회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한 최적화된 제품을 사용해서 그 제품의 긍정적인 체험 사례와 사업의 기회를 사랑하는 가족과 또는 지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익이 발생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이 발생되는 보상 플랜, 어떠한 특별함이 있기에 여러분과 제가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함은요, 바이너리 방식인데요. 지금 나라고 하는 비즈니스 센터가 있다면 좌측에 있는 이런 좌측에 있는 것을 봐주세요.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많이 해야지 소득이 된다면요. 우측에 있는 유산화는 했고 했고 아닌데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뒤로 가는 게 안 되네. 유산화는 2명의 소개자를 통해서도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바이너리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별함입니다. 주정산 주지급을 주는 회사인데요. 한국의 월급 제도는 1년에 12번 월급을 받아가죠. 다달이 12번의 월급을 받아가는데요.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미국에 있어요. 근데 미국에는 1년에 주로 정산을 해서 52주, 그래서 총 달로 치면 13번의 수당을 받아가는 꼴이 됩니다. 하지만 이 미국 회사들이 한국으로 왔을 때는 월급 제도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유산화는 미국 회사 그 시스템 그대로 한국에 와서도 주급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 오후 1시까지의 매출을 정산해서 바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전 8시 반경되면은 또르륵 하고 유산화 헬스사이언스에서 수당이 바로 꽂혀요. 이 수당 주급을 매주 금요일 날 주급을 받아본 사람들은 정말 그 맛이 다르죠. 금요일이 정말 즐거운 날이 되죠. 그래서 주정산 주지급을 받을 수 있는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가진 회사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유산화 보상 플랜의 특별함, 무한 기피, 중복 매출 인정입니다.
이렇게 그림과 같이 이렇게 파이프가 밑으로 계속 끊이지 않고 내려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많은 회사들이 단계 제한을 통해서 소득의 제한을 둔다면은요, 유산에는 제품을 먹고 쓰는 소비자들, 사업자들, 소비자의 제한 없이 10명이든 100명이든 무한 깊이로 인정해주는 회사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무한 깊이를 인정해주는 깊이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그림을 한번 하위 가게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을 상위 가게까지 다 똑같이 누구나 공정하게 다 똑같이 올려줘요. 어느 한 데서 선을 긋지 않고요. 그렇다면 G라는 제일 가장 아래 부분에 가입되어 있는 G라는 회원이 먹고 쓴 200포인트가요. 그 물줄기를 따라서 E라는 회원, A라는 회원, 나의 1번, 2번, 3번 가게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나의 2번 가게, 그리고 나의 1번 가게, 그리고 나의 업스폰 선택까지 200포인트가 모두 한 물결을 타고 한 줄기를 타고 다 똑같이 공유가 됩니다. 이게 무한 깊이예요. 그러면 이 한 줄기만 될까요? 또 한번 볼게요. H, 그 옆에 있는 H 회원이 먹고 쓴 500포인트가요. 그 줄기를 따라서 똑같이 500포인트가 나의 1번 가게까지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봐주세요. E라는 회원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회원은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요? E라는 회원도 똑같이 200포인트를 질세량 얻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똑같이 A, 또 그 줄기를 따라서 나의 2번 가게, 그리고 나의 1번 가게 왼쪽에도 쌓이게 됩니다. 그럼 이 회원이 이렇게 200포인트 먹을 동안 A라는 회원은 아니죠. F라는 회원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100포인트 셀럽이고 멋진 걸로 또 주문을 하셨겠죠. 또 A까지, 나의 2번 가게, 나의 1번 가게 왼쪽까지 다 F 회원이 쓴 모든 포인트를 다 그 줄기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공유를 받게 됩니다. 보세요. A라는 회원도 또 E의 질세라 똑같이 400포인트를 먹게 되면 똑같이 400포인트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줄기를 탄 B라는 회원 아래 하위에 있었던 포인트 200포인트, 200포인트, 200포인트가 나의 2번 가게 똑같이 나의 1번 가격까지 똑같이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포인트들요. A라는 회원이 똑같이 다 공유가 되었을 때 200포인트, 500포인트, 200포인트 다 하면 900포인트를 이 A라는 회원은 공유받게 되고요. 나의 2번 가게 좌측에서는 똑같이 이 모든 포인트를 좌우로 공유받아서 총 1400포인트를 공유받게 됩니다. 또 나의 2번 가게의 1400포인트 합이 나의 1번 가게에 올라가죠. 좌측으로 올라가고 나의 2번 가게에서 오른쪽 우측에 있었던 줄기로 또 타고 올라와서 그 합이 더해져서 나의 1번 가게 좌측은 2000포인트라는 많은 점수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 깊이 이해가 가셨죠? 네 번째 보상 플랜의 특별함. 누구나 공평하게 20%를 준다고 하네요.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요. 전체 매출의 35% 수당을 모두 다 풀어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세모, 이걸 소위 피라미드 구조라고 말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지금 첫 진입한 회원들에게는요. 실적 직급이 낮으면 비율도 낮아요. 그리고 실적 직급이 높거나 그룹 매출이 많은 비율이 높은 그런 회원 탑 리더들한테는 21%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다른 타 네트워크들은 이렇게 차등집을 주게 됩니다. 그럼 3%와 가장 탑 리더들의 포인트 21%의 수당은 거의 약 7배의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직급이나 매출이나 사업 기간 또한 점수의 크기에 아무 상관없이요. 누구나 다 동일하게 20%를 주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는데 두 회사가 있어요. 가면은 지금은 말단이고 너는 이제 인턴이니까 너한테 수당을 3%만 지급해 줄게. 영업사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회사가 있고요. 지금 가도 너는 선배들이나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그런
뭐 높은 직급 직원이나 너랑 지금 신입사원이랑 똑같이 20% 너에게 수당 줄게라는 회사 두 회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똑같이 준다는 20% 준다는 회사 선택하고 싶으시죠. 그런 이러한 회사가 유사나입니다. 또 다음은요. 이러한 매주 우리는 주급회사잖아요, 유산은. 이렇게 매주 발생되는 정산하고 남은 실적을 받을 때까지 무한으로 이월해 주는 어 무한 이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반대로 생각하시면요. 저희는 매주 주급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생된 점수 포인트 중에서 남는 점수가 있다고 치면요. 매주 저희는 그것을 정산하지 못하고 이것을 어 이월되지 않고 이게 손실된다고 없어진다고 치면요. 저희는 계속해서 그것을 채워서 날리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재기를 계속 유발하는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잔여 실적이 무한 이월되는 그런 것이 사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유산화 보상 플랜을 지금 제가 옆에 특별함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플랜을 가지고 유산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방법은요. 딱 두 가지예요. 먹고 쓰는 소비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먹고 쓴 경험치를 지인들에게 전달해서 그것을 캐시백으로 받는 적립형 소비자가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당연히 캐시백으로 전환돼서 받을 수 있는 적립형 소비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적립형 소비자는요.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가게 한 개의 비즈니스 센터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 개의 가게로 운영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누구나 첫 시작은 똑같습니다. 내가 처음에 5개, 10개로 난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해서 엄청난 비전을 발견했어. 난 5개로 하고 싶어. 그거 안 되고요. 하나 아니면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원비씨 가게 하나를 운영하는 그것은요. 기간에 상관없이요. 누적으로 하나 먹고 헬스팩이 좋아서 하나 먹고 그다음에 또 뭐 오메가가 좋아서 하나 먹고 이렇게 누적으로 기간에 상관없이 약 200포인트가 해당되는 제품을 구매한 후 경험을 하시면 원비씨가 열리는데요. 이때 평생 한 번 스타터킷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툴을 사업에 필요한 기본 도구를 구입하는 비용인데요. 다른 타 회사처럼 매년 가입비를 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고요. 시작할 때 평생 딱 한 번 이용하시는 스타터킷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200포인트에 해당하는 제품을 구매해서 경험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걸 금액으로 돈으로 환산하면 약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또 나머지 가게 3개, 3BC로 스타트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게 하나가 200포인트의 비용을 개설하는 비용이 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게 3개는 600포인트 이상의 제품을 구매해야지 수학적으로 계산이 맞잖아요. 하지만 가게를 처음을 3BC로 오픈하는 회원들에게는요. 2+1 개념으로 2개 가격인 400포인트로 3개 가게를 열어줍니다. 이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요. 가입 후 6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유산화 제품들은 모든 그 뉴트리션 제품들이 4주 후면 떨어져요. 정상적으로 먹었을 때 4주라는 기간에 먹었으면 똑 떨어지는 그런 소멸성 제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주라는 요것도 되게 좋은 이것도 많은 사업자들을 배려한 6주라는 기간인데요. 4주 후에 내가 제품을 200포인트로 먹고 4주가 되는 시점에 한 번 더 200포인트를 먹으면 누적으로 400포인트가 되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3BC를 오픈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처음부터 아니야 나는 400포인트 몽땅 구매를 해서 빠르게 경험하고 싶어. 선택하는 거는 본인의 몫이겠죠. 그래서 이 3BC는 2개 가격으로 3개를 오픈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면에서 좀 용이한 부분이 있고요. 400포인트는 약 금액으로 환산을
때 90에서 100만 원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음은요, 유선아, 지금 설명해 드렸던 보상의 계산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가계 3개, 3BC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실적 20%를 주고요. 나의 2번 가게와 나의 3번 가게에 있는 양 갈래로 나오는 그룹의 매출의 작은 쪽 점수로 20%를 한 번 주고요. 또 1번 가게로 올라가서 한 번 더 소실적과 대실적의 합에 또 작은 쪽 점수 20%를 또 주는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나의 네, 나의 2번 가게 작은 실적 점수가 지금 1번 가게에서는 좌우로 봤을 때 유단인데 어느 쪽이 작은 쪽 점수죠? 나의 우측에 있는 400점, 400포인트가 작은 실적이죠? 400포인트에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공정하게 다 누구나 똑같이 20%의 수당률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작은 쪽, 나의 1번 가게의 작은 쪽 점수 4,000포인트 곱하기 20% 수당 적용하고요. 여기에 고정환율 1,150원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을 하면 나의 1번 가게에서는 주급으로 92만 원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의 두 번째 가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면 나의 1번 가게에서 오른쪽에 있는 4,000포인트로 수당을 받아가게 되면은요. 좌측에 있는 5,000점에서 잔여 실적 1,000점은 어떻게 될까요? 무한 이월이 된다고 설명드렸죠, 좀 전에. 그렇다면 1번 가게에 있는 잔여 실적 1,000점은 다음 주로 이월이 됩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2번 가게 좌우 점수 한번 봐주세요. 좌측은 3,000점, 우측은 2,000점입니다. 2,000점이 소실적이죠? 네, 작은 쪽 점수에 또 동일하게 20% 하면요. 달러로 400달러 나오고요. 이것도 또 3,000 좌우에 있는 남은 점수 1,000점은 또 마찬가지로 다음 주로 이월이 됩니다. 마지막 나의 3번 가게요. 좌우가 똑같이 2,000점이네요. 그러면 남은 점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2,000점 곱하기 동일하게 20% 적용해서 400달러 주급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1번, 2번, 3번 가게요. 모든 점수가 4,000점, 2번 가게 2,000점, 3번 가게 2,000점. 모두 다 동일하게 20% 적용을 해드리죠. 틀리지 않았죠. 20% 적용. 이거를 다 계산을 했을 때요. 800달러, 400달러, 400달러. 더하면요. 주급으로 1,600달러 나오네요. 1,600달러를 고정환율 1,150원으로 계산해서 주급으로 184만 원 받게 됩니다. 이거를 4주로 따져서 월급으로 치면 700만 원이 넘는 멋진 금액이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중복 매출을 일으키는 3BC, 중복 매출로 수당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길 원하시는 회원들이라면 1BC보다는 3BC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보상 플랜은 유산화의 꽃이죠. 추가 비즈니스 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무한으로 리더님들, 제가 지금 계속 기피의 제한 없이 무한으로 계속해서 점수가 공유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업은 리더들 있잖아요. 나를 소개해준 사람. 그리고 유산화를 처음 우리나라에 갖고 온 첫 번째 회원분은 얼마나 많은 점수를 다 공유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뭐 처음부터 다 똑같이 동일하게 20% 수당 주는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처음 먼저 한 사람들이 그러면 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돈 벌어갈 수 있는, 많이 벌어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산화가 선택한 게 깊이에 제한은 두지는 않지만, 단계에는 제한을 두지 않지만 점수로 제한을 두게 됩니다. 5,000점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누적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1번 가게, 나의 2번 가게, 나의 3번 가게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수가 차곡차곡 쌓이고 나의 인맥들이 증가해서 나의 1번 가게의 좌우 5,000점, 5,000점 뜨는 날이 곧 다가옵니다. 리더님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1번 가게 좌우측에 5,000점, 5,000점이 쌓이면요.
회사에서는 이것을 점수가 풀로 찼다. 너 일 참 열심히 했다. 맥스아웃 됐다. 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특별한 선물을 주게 됩니다. 바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5,000점 곱하기 20% 해서 1,150원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저희가 상속까지 해주고 싶은 이 빅 비즈니스고 제가 평생 하고 싶은 이 사업인데 이렇게 점수에 제한을 두어서 수당에 제한을 둔다면 이 유산화 비즈니스도 그렇게 멋지다고 큰 빅 비즈니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산화에서는 멋진 선물을 줍니다. 나의 비즈니스 센터를 또 다른 체인점을 선물해줘요. 백종원 프랜차이즈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스타벅스가 나의 세계 가게였는데 계속해서 전국에 하나씩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떨리고 흥분되죠. 그래서 나의 1번 가게의 좌우에 5,000점, 5,000점이 맥스아웃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드린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부여해 줍니다. 근데 이 추가 비즈니스 센터 나의 4번 가게는요. 어디다 배치하는지 아세요? 나의 양옆에 달 수 없어요. 무조건 나의 하부, 나의 파트너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4번 가게를 내가 가장 나의 수당이 극대화될 수 있는 약한 라인에 배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나와 함께 성공시키고 싶은 나의 파트너, 그런 파트너가 있다면 그쪽에 또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의 1번 가게 5,500 맥스아웃 떴을 때 4번 추가, 나의 4번 가게가 제공이 되고요. 그러고 났는데 4번 가게가 나왔는데 한 번 더 또 1번 가게에서 5,500 떴다. 그러면 이번에는 5번 가게를 부여를 해주고요. 6번 가게 어디서 나올까요? 나의 1번 가게에서는요. 2번까지만 제공을 해줍니다. 6번 가게는요. 이번에는 나의 2번 가게가 또 5,000 좌우 떠버렸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6번 가게를 제공해 줍니다. 6번 가게에 나의 B라인에 한번 배치해 보고요. 또 나의 2번 가게가 한 번 더 5,000 좌우에 맥스아웃 됐을 경우에는요. 7번 가게가 발생이 됩니다. 가게 하나당 2번까지 제공을 해준다고 했죠. 그럼 나의 3번 가게도 언젠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왜 못하겠어요? 2번 가게도 맥스아웃 시키고 1번 가게도 맥스아웃 시킨 사람인데 리더라면 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맥스아웃 된다면 8번 가게 계속해서 가게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추가 비즈니스, 나의 대리점들이 많이 생기게 됐으면 그러면 늘어난 대리점마다 나의 추가 비즈니스 센터마다 다 그러면은 가맹비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나의 오픈 비용을 제공을 해야 될까요? 회사에 이렇게 무한 소득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은요. 가게가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처음 오픈했을 때 3BC 비용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이렇게 추가 비즈니스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는 3BC 이상이어도 뭐든지 똑같이 다 모든 리더님들께 공통적으로 200포인트만 먹으면 가능한 사업 플랜입니다. 200포인트는요.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를 소비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간단하죠.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고 무한으로 얻어갈 수 있는데도 저희는 200포인트 한 달에 저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그런 것들을 소비하면 되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이 약간 꼬였는데요. 마지막 여기서 본봉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은 또 다양한 보너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본봉이 이 정도인데 보너스는 또 어찌나 또 대단한지요. 그중에서 제가 평생 매칭 보너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평생 매칭 보너스는요. 소개자 보너스예요. 근데 내가 소개한 나의 퍼스널 소개자가 1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명수의 제한을 두지도 않고요. 언제까지의 기간 제한도 없이 평생 소개자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회사예요. 유산한. 이거 자격증은 어떻게 딸 수 있느냐면요. 내가 가입한 이후로부터 8주일, 56일 안에
4명 이상을 후원하고요. 그 후원한 총 금액의 합이 1,600점이 달성되면은 PPPS라고 하는 자격을 부여해 주고요. 또 이게 너무 힘들어서 또 2명 이상을 후원하고 총 그 후원한 점수의 합이 반, 800포인트 이상 달성을 하게 되면 PPS 자격을 부여를 해줍니다. 이 PPPS와 PPS 자격은요, 내가 소개한 자가 이렇게 PPPS 자격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번 매출의 총 최대 15%까지 소개자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후원한 나의 소개자 리더님이, 파트너님이 계속해서 사업을 나와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주, 그리고 매년, 그리고 무한대로 계속 그분이 벌은 매출의 총 최대 15%를 계속해서 그분의 것을 뺏어서 주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이러한 멋진 파트너님을 후원한 나에게 주는 보너스입니다. 정말 너무 멋진 보너스죠. 이러한 보너스가 평생 맺힌 보너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리더십 보너스인데요. 1개 이상의 비즈니스 센터를 맥스아웃한 골드 이상의 직급자한테 주는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엘리트 보너스인데요. 분기별로 전 세계 소득순위 1위에서 지금은 60위권 안에 드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주는 후원수당 매출의 1%를 차등해서 지급해 주는데요. 제가 처음 유산화를 접했을 때는 45위부터 제가 본 것 같아요. 45위에 줬고 그 다음해에는 50위까지 이 보너스를, 엘리트 보너스를 지급을 해줬고요. 지금은 지금 60위권까지도 주시는데 이거 작년에도 유경란 김진호 스폰서님 이 엘리트 보너스 받아가셔서 플라이어 떴던 거 리더님들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보너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여행 보너스는요. 처음 시작한 리더님들이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사장님, 그런 탑 리더들이나 모두 또 똑같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목표를 달성한 그런 사업자들한테 노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도전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보너스예요. 그래서 리더님들의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달성하면 한 명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1+1으로. 제가 변선미라는 사람이 이 여행 보너스를 달성했으면 한 명 더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여행 가고 싶은 그런 친구와 가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 부모님과 가도 되고요. 가족과 함께 가도 되는 그런 여행 보너스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러한 모든 멋진 비즈니스를 선택해 갈 수 있는 한 가지 제가 했던 행동은요. 똑똑한 소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체인지, 제가 여지껏 사용했던 제품들을 유산화로 바꾸며 이러한 추가 수입에 대한 모든 기회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어요. 다음은요. 시옷 이거 지금 올해 소의 해잖아요. 그래서 지금 넣은 거는 아니고요. 메시지가 있어요. 뭘까요? 소비와 소개를 통한 소득을 걷어갈 수 있는 유산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키워드로 소라고 이렇게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리더님들 오늘 주무시기 전에 이 소비, 소개, 소득에 대한 것들을 많이 기억 속에 한번 담아 보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의 오늘 보상 플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미리더님 감사합니다.